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자고 싶은 미애런입니다. 제가 저번에 올린 이혼 후 누리는 경제적 자유 영상 내용처럼 저는 지금 제 상황을 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게 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씩 제 3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돌아보니까 돈이 아니라 저 자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서야 뭐라도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 몸과 마음과 컨디션을 회복시키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걸음, 바로 이 지긋지긋한 만성 수면 장애를 내던지고 밤에는 제대로 자고 아침에는 제대로 일어나고 그렇게 하루를 정상적으로 보내는 것을 나도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책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읽은 책은 한진규 원장님 쓰신 수면 밸런스라는 책입니다. 저는 3년의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도 꽤 얕게 자고 잠기도 예민했던 사람이었는데 주중에는 항상 제대로 잔 것 같지가 않아서 피곤하고 주말에는 계속 몰아서 자니까 수면 패턴이 깨져서 주중에는 피곤하고 주말에는 반짝 개운한 상태로 이렇게 몇 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애를 낳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9년째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잠들었다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그 기본적인 생활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따지고 보면 20년 이상 수면 장애에 시달리는 중인 사람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저는 가장 컸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어서 정신의학과 협진을 한 4년 넘게 받았어요. 왜냐? 수면제 장기 처방은 정신의학과 협진이 없으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보면 그런 그림 있잖아요. 이쪽은 내가 바란 것, 이쪽은 현실. 수면제를 먹기 전엔 이걸 먹으면 내가 푹 잘 수 있겠지? 이제 그건 제가 바란 모습이었는데 현실은 맞는 수면제를 찾는 것만도 몇 달이 걸리고 수면제 부작용이 이제 폭식으로 오면 정말 미치고 펄쩍 뛸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수면제라는 것도 그냥 폭식 같은 부작용이 없고 나를 재워주고 그럼 그냥 그게 맞는 수면제? 그리고 아무도 말을 안 해줬어요. 이 수면제를 먹으면 잠들기 직전에 너는 모든 기억을 잃고 언제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기억에서 사라지고 그 직전에 한두 시간 동안 네가 무엇을 했었는지도 종종 기억을 잃을 것이며 그러다 눈을 뜨면 12시간 이상이 지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가 힘들 것이다. 근데 그래도 항암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불면증이 바로 없어진 건 아니어서 저는 수면제를 바로 끊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수면제는 안 먹습니다. 자력으로 끄는 거죠. 예. 네, 원인을 고치지 못한 상태에서 수면제만 끄는 거라서 수면 장애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처음엔 어찌됐든 잠은 잘 수 있으니까 기댔는데 저 기억을 잃는 경험이 이제 쌓이고 쌓이니까 그 자체가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기분, 그러니까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 근데 이 상태에서 한 번씩 이제 이유 없이 불면증이 닥치면 이제 이틀에 한 번 자고 그러면서 애를 키워요. 한 번 잠을 맛본 상태에서 수면 장애를 겪으니까 더 죽을 맛이라 저는 정말 살고 싶어서 수면 관련 책들을 찾아봤고 오늘 수면 밸런스도 그래서 읽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기억에 남는 문장들이 있어서 몇 개를 선정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수면의 역할에는 얼굴의 윤곽을 형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 얼굴의 윤곽과 틀은 자는 동안에 형성된다. 잠을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얼굴의 형태가 달라지고 호감형과 비호감형의 얼굴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저는 항암 치료 때문에 이렇게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얼굴이 뒤틀리고 그러니까 폭삭 사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잠이 더 큰 이유였다는 뜻입니다. 사진을 찍으면 지금도 한쪽 입술이 이렇게 뒤틀려서 나온다든지 좀 피곤하거나 이러면 오늘처럼 영상 촬영을 할 때도 얼굴이 이렇게 안면 그 마비 이런 게 있었던 사람처럼 이렇게 비틀려서 나와요.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두 번째, 잠을 푹 자지 못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뇌의 반만 작동한 셈이 된다. 사람에게 잠을 재우더라도 꿈을 꾸지 못하게 방해하는 실험을 하면 편집증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꿈이 없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피곤하고 배고프면 사람이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이죠. 이 부분은 저와는 관계가 없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실 텐데 3. 인류는 코로 숨을 쉬도록 만들어졌다. 그런데 코에 이상이 있거나 코와 입으로 연결된 중간 통로가 좁으면 입을 벌리고 자게 된다. 이렇게 잠을 자면 얼굴 구조상 혀가 뒤로 빠져서 수면 무호흡을 유발하게 된다. 그럼 체내 산소량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해 몸이 개운하지 않아 더욱 빨리 호흡하거나 밤에 자주 깨서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는데 깊은 단계의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자고 나서도 계속 피곤하고 근육도 뻣뻣해진다. 이런 질환을 가리켜 상기도 저항 증후군이라고 한다. 코를 고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에 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골이로 인한 무호흡증은 심장과 뇌에도 굉장히 무리를 주는데 악몽도 꾸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울증이랑 불면증은 세트로 오거든요. 저는 이렇게 우울증이랑 불면증이 같이 왔을 때 잠이 들면 악몽을 무슨 드라마 시리즈처럼 꾼다든지 아니면 총천연색 전쟁신이 막 꿈에 나온다든지 아니 분명 잠을 자고 있는데 눈을 뜨고 제가 방 안을 계속 둘러보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잠을 자더라고요.
제대로 못 잔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은 찔리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4.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하고 몸이 찌뿌둥하면 우리는 혹시 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거나 비타민 부족을 생각해 보곤 한다. 아무도, 심지어 의사조차 수면에 장애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도 자신에게 수면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은 수면 장애 하면 밤에 잠을 못 자거나 자주 깨거나 하는 불면증을 떠올리지 몸이 피곤한 증세만으로 수면 장애를 의심하지 않는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며 자다가 깨지도 않는 사람도 수면 장애 환자이다. 이것도 겪어보지 않으면 괜히 서른 말로 겁주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일찍 잤는데 왜 늦게 일어날까요?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들 중에 개운하게 일어나시는 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밀크시슬이나 다트체리 같은 보조제를 검색하는 수순을 밟으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과 이 다음 부분의 문장을 발견할 수 있어서 이 책을 읽은 게 굉장히 행운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5. 오랜 근심은 만성 불면증으로 이어진다. 불면증 환자들의 인성검사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가 화를 발산하지 못하고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고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렇게 근심과 걱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안으로 쌓아두면 스트레스가 되어 결국 불면증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화병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한의원에 진맥하러 가면 항상 듣는 게 화병이에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혼 관련된 일이 가장 크지 싶죠. 저 같은 경우는 또 장녀여서 어려서부터 첫째는 이래야지 그 말에 저 스스로 굉장히 구속이 되어서 살았는데 이 양육 방식이 이런 성격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항상 해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양육 교육이나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서른 말이 폭력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이제 말씀을 하셨겠지만 자식된 입장에선 이렇게 그 잔재를 마주할 때마다 억울한 감정이 안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6. 대다수 불면증 환자들은 잠을 자야 할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밤에 잠을 못 자면 낮에 일할 때 문제가 생길 것을 예측하고 불안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온종일 잠 때문에 고민하다가 초저녁에 내어 일찌감치 잠자리에 누워 잘 준비부터 한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오히려 뇌를 각성시키고 자연스럽게 잠이 드는 일을 방해한다. 따라서 숙면을 취하려면 편안한 마음부터 가지고 볼 일이다. 잠 한번 자보겠다고 양세기 안 해보신 분들 손 없죠? 저는 이 책을 읽고 뇌의 각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각성 문제더라고요. 눈이 시각적 자극을 받으면 결국 그것도 뇌를 각성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꼭 일찍 자겠어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 것도 뇌를 쉬지 못하게 하는 각성요법 중 하나인 거죠. 그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졸리지 않으면 침대에 안 눕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를 교육시키는 거죠. 침대는 졸려야 눕는 곳이다. 침대는 자기 위해 눕는 곳이다. 이렇게요. 7. 수면에 인색하면 뇌에 나쁜 영향을 준다. 기억력과 집중력은 숙면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의 션 드러먼드 교수는 사람이 21시간 연속으로 깨어 있다면 그 상태는 법적 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술 취한 사람과 비슷하다고 지적해 만성 수면 부족의 심각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건 우리 한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지적하기 위한 문장 같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적게 자고 열심히 일을 해야 성실하고 제대로 된 인간이다 이런 옛날 일본 산업사회 때의 분위기가 아직도 지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한국에서 회사 생활만 거의 13년을 했어서 어떤 분위기인지 정말 모를 수가 없어요. 이 분위기가 저희 모두를 수면 장애로 이끌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대목입니다. 그리고 몇몇 카테고리 제목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대 없이 잠을 못 잔다면 수면 개시장애, 당뇨와 심장병의 위험을 높이는 교대 근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고생하는 하지 불안 증후군,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렘 수면 장애. 카네기가 이야기했죠. 휴식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아니다. 바로 회복이다. 하지만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저 스스로에게 주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긴장 이완법, 자극 조절법, 커피랑 알코올, 담배 멀리하기 여러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저는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놓는 법을 제일 먼저 연습 중입니다. 항상 애를 재우고 자야 하니까 애가 잠들 동안에 저는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들었거든요. 근데 핸드폰을 놓으니까 아이가 자기한테 집중해 좋은 것도 좋다고 하면서 더 안기더라고요. 확실히 좀 더 빨리 잠이 듭니다. 긍정적인 리액션이죠.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해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이 바로 아침형 인간 이야기인데 저희들을 놀라게 할 만한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8. 사람의 수면 리듬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다.
아침형 인간은 멜라토닌이 최고점에 오르는 시간과 체온이 가장 낮게 떨어지는 시간이 일반인보다 빠른 사람인데 전체 인구의 1%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반대로 저녁형은 약 5% 정도를 차지하고 11시쯤 잠들어 아침 7, 8시에 일어나는 일반형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일반형이나 저녁형인 사람이 멜라토닌 분비와 체온을 고려하지 않고 억지로 아침형이 되려고 하면 당연히 잠이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몸에 여러 가지 균형이 깨지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 아침형 인간이 되려는 연습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 충분히 푹 자는 것이 먼저이다. 깊은 잠을 자야 몸의 교감신경이 안정되고 근육의 피로가 풀리며 기억력도 잘 정리되기 때문이다.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자신의 수면의 양과 질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해가 짧아지는 겨울보다 해가 길어지는 2, 3월부터 아침형 인간 연습을 시작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제가 무리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막 미라클 모닝, 무슨 모닝 뭐 이런 거를 해보려고 했다면 컨디션이 아마 지금보다도 더 망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아찔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체력이 얼마나 바닥이냐면 저번 주말에 잘 못 잔 상태로 월요일날 아침 9시부터 장내 기능 교육이 4시간 동안 있었어요. 이제사 운전면허를 따려는 중이라 스케줄이 정말 빠듯하거든요. 이게 잘 못 잔 상태로 아침부터 가서 쉬지 않고 4시간 동안 트럭 운전 연습을 하고 돌아와서 애를 챙기고 또 그 다음날은 방학이라고 또 애들이고 키자니아를 갔다 오고 하루에 만 몇천 보를 걷고 막 그랬더니 바로 편도염에 걸려서 지금 항생제 주사를 맞으면서 약으로 버티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막 뭔가를 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애를 썼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 탈진해서 바로 쓰러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책에서 알려준 방법들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차근차근 시도를 해보는 중인데 일단 정해진 시간에 잠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가능하면 낮에 조금이라도 햇빛을 받고 오기, 침대에 누우면 핸드폰 보지 않기, 반대쪽 몸을 자주 사용하기. 전 오른손잡이여서 왼손을 의식적으로 더 자주 사용을 하는 중이에요. 8시에 아이 샤워시키기, 잠들기 2시간 전에 샤워를 시키라고 해서 아이 샤워 시간도 제가 앞당겼습니다. 수면 일기 쓰기, 이건 쿨쿨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매일 침대에 누운 시간,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시간, 그리고 실제적으로 잠들어서 그 일어난 시간, 그리고 좋은 수면 습관 점수 이런 것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쭉 작성하면 그래프처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걱정 일기 쓰기, 이건 세 줄 일기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끄적이고 있습니다. 정말 딱 세 줄만 쓸 수 있어서 제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고 써보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아이와 고양이인데 아이가 외동이니까 확실히 외동은 아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아줘야 품에서 잠이 들기 때문에 분리수면은 현재 꿈도 꾸지 못하고 생각해보면 저도 아직 애하고 떨어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고양이들도 잘 때는 다 같이 저희 머리맡에 붙어서 자거든요. 잠자는 환경을 조율하는 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얼굴이 이렇게 늘어지고 처지고 꺼지고 막 뒤틀리고 저는 그게 다 항암치료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면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래서 잠이 잘못됐습니다라는 책을 원래 더 먼저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읽어보고 저희 모두 불면증과 수면 장애에서 탈출해 볼 수 있도록 독서록도 또 쓰고 영상도 다시 올려볼 예정입니다. 다음 독서록은 프랑스 여자는 늙지 않는다입니다. 제 외모적 자신감과 현재 바닥 상태인 제 자존감도 회복될 수 있도록 프랑스 여자도 꼼꼼한 독서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